네, 안녕하세요. 성공부동산 김성환 소장입니다. 바빠서 올해 영상을 처음 올리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화성이 토지거래량 1위를 기록하면서 토지 투자의 메카로 각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손님들은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물건이 많지 않습니다. 좋은 투자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신속하게 움직여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은 송산역 일대에 대한 드론 촬영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개발들에 대한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촬영은 지난주에 했고요. 영상에는 송산역과 송산역 상업지역, 철도 차량기지와 시립물류단지가 조성될 대상 부지, 공룡화 하석지, KCT 등의 현재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영상 같이 보시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에 보이는 건축물이 송산역입니다. 저기 송산역 노반이고 이쪽으로 가면 화성시청역이 나오죠. 일로 이쪽으로 반대로 가면 국제태양파크역이 나오고 안산 방면입니다. 예전 자료나 예전 영상들 꾸준히 보셨다면 이 노반에 새로운 것들이 많이 생겼죠. 실질적으로 철도가 운행할 수 있는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출구는 두 개 정도 나는 걸로 보이고 해당 역사의 모습이 조감도와 똑같죠. 지금 확대하고 있는 곳은 이쪽으로는 도로가 통행할 수 있게끔 확보되는 구간입니다. 아직 노반에 철로가 놓여지진 않았지만 언제 철로를 놓아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는 곳이 이제 철도 차량기지인데요. 차량기지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도 도로 있지만 차량들을 정비하고 보관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이 해당 부지가 공룡화 화석지고 이쪽으로 시화가 보이고 시화 MTB도 같이 보이죠. 지금 계속 보여드리는 곳이 남양읍 시리라는 곳이고요. 남양읍 시리에 시리 물류단지가 조성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시리 물류단지의 경우 친환경 물류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사업인데 한 2,3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1,000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공간입니다. 지금 화성 도시공사에서 약 20만 평 가까운 부지의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송산역에 시와이장도 있고 동서진입도로나 산업단지 이런 것들의 접근성, 여러 교통과 물류가 송산역 쪽으로 모이거나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물류단지가 필요한 상황인 맞습니다.
현재 인허가를 위해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 있고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 협의 매수에 들어간다고 하죠. 이 지역이 좀 특이한 점이 한 20만 평 되는 땅 중에 국공유지가 6만 평 넘는 한 30% 정도 있고 한 명이 소유하고 있는 면적이 5만 평이 넘습니다. 그리고 한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면적도 3만 평이 넘죠. 나머지는 소수 투자자들, 뭐 지분 투자를 하셨든지 여러 다수의 투자자들이 한 5만 평 이상의 땅을 갖고 있는데 이 사업이 진행이 되려면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확보해야 되는 면적들이 있죠. 근데 한 명 혹은 한 가족이 굉장히 많은 면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극히 소수가 동의를 해도 이 사업은 진행이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향방이 소수의 대규모 지주들한테 달려있다. 그렇게 봐도 무방하겠죠. 모든 사업들이 착공에 들어가고 성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말쯤까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지켜보면서 사업이 순항하는지, 사업이 자초되는지, 이 과정에서 투자한 사람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완공은 26년도까지 한다고 하죠. 이게 시리 물류단지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위성에서 볼 때도 홍산역 하단부에 바로 위치하는 이 일대가 시리 물류단지 부지인데요. 홍산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고 홍산역 상업지역과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아래로는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지만 이제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보니 일반적인 개발을 하지 못하고 이런 공공의 성향이 강한 개발들이 진행이 될 텐데요. 이 화성의 경우 굉장히 많은 투자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주든 어느 순간에 수용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이 사업이 어떤 식으로 잘 진행이 되는지 보시고 수용 보상가는 어떤 식으로 얼마가 나왔는지 이런 걸 잘 검토해 봐야 되겠죠. 화성 전체가 개발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시설물이 어떤 식으로 들어오고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도 공부 삼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관련 정보는 제가 블로그나 유튜브에 꾸준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 방금 이제 뭐 한 요 부지, 요 일대 부지가 한 시리 물류단지가 될 부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전엔 펜스를 둘러놨었는데 지금도 펜스를 걷어냈습니다. 지금 펜스 위치들이 수자원공사 자신들 소유 송산 그린시티 근역에만 묶여 있었는데 이 일대까지도 펜스를 쳐내버렸죠. 그러니까 사업이 되면 이제 이쪽 개발 번역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송산역 측면에서 촬영하는 모습이고요. 참고하시라고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역사가 구성되는지를 알 수 있겠죠? 계단으로 내려와서 여기 출입구로 통하고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형태의 역사 모습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KCT 쪽에서 이 송산역 방면을 이제 보고 있는 건데요. 해당 이제 건물이 송산역이고 지금 송산역 상업지역의 부지가 한 이 정도 되는 겁니다. 굉장히 큰 상업지역을 갖고 있는데 송산역은 개통을 올해 말이나 내년쯤 앞두고 있고요. 상업지역의 지정 역시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역의 개통과 상업지의 존재는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고 상업지역이 있으면 주변에 반드시 개발되는 사례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쪽에 인근에 투자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보니까 뭐 민간 개발하지 못하고 그런 물류단지에 대한 공공성을 띠는 개발들이나 뭐 향후 택지 개발 같은 거는 당연히 가능할 수 있겠죠.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일대에 투자를 하신다면 좀 중장기적인 입장에서 투자를 하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좋은 위치를 잡아서 뭐 보상을 노린다든지 시세 차익을 노린다든지 뭐 그런 방향은 맞겠지만 그린벨트 쪽은 이제 일반적인 건축 행위는 못하기 때문에 본인이 뭐 땅을 사서 건물을 짓겠다 하는 행위는 이쪽 지역에 맞지 않죠. 송산도 상업지역은 굉장히 큰 면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시설이 들어올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일대가 시화호인데, 시화호가 송산 이제 그린시티를 관통하면서 남쪽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송산 그린시티 산업단지나 뭐 물류단지, KCT 대부분의 개발들의 뭐 친환경, 친수, 그린 이런 것들이 붙을 수 있는 게 이런 자연적인 요소들을 해치지 않으면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성을 보더라도 이 물이 계속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쪽 일대가 일부 안산이고 일부 뭐 세솔동이고 해당 부지 이쪽 일대 부지가 이제 국제대학교가 들어올 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임야도 많고 뭐 허벌판에 갈대밭만 무성한 곳인데 예정된 개발들 될 때는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겠죠. 그런 기대감 때문에 화성시 거래량이 작년 1위를 했고 올해 내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거래량을 기록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송산역과 송산역 일대 개발 현황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송산 그린시티의 경우 현재까지는 생기는 역사가 두 개 정도 있습니다. 서해안 목선제 송산역이 있고 장을에 이제 신안산선의 노선인 태양파크역이 있죠. 송산역의 경우 올해 하반기 말 혹은 지연된다면 내년 중순쯤까지는 개통을 할 수 있습니다. 국제태양파크역 경우에는 26년도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26년도라는 시기가 이 국제태양파크의 1차 개장과도 맞물리죠. 그래서 역사도 그때쯤 같이 개통을 할 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고 이 송산 그린시티의 전체적인 개발을 봤을 때 역사의 위치가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송산역의 위치가 여기 있기 때문에 동남서의 중앙에 위치하죠. 입지적으로는 송산역의 입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쪽 일대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 같은 게 아직은 진행되지 않고 있지만 장래에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다만 그린벨트라는 규제가 있는 지역은 분명하게 맞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시세나 위치 같은 걸 좀 잘 보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무턱대고 그냥 당연히 개발되겠지 그런 생각으로 그린벨트를 사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린벨트는 건축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건축이 원하는 사람들은 사질 않죠. 100% 투자자들이 들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투자를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송산역 일대에서 반경 한 5km 안에 들어오면 나름의 영향권에 들어온다고 할 수 있겠고 이제 10km가 넘어가면 이 송산역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송산 그린시티라는 개발과 이 화성시라는 입지적인 이 장점으로 인해서 5km 반경이나 10km 반경에 있는 땅들 모두 거래량이 많고 개발이 활발한 상황입니다. 이 송산 그린시티의 영향을 받는 송산면이나 마도면이나 남해안읍 일대가 거래량이 많고 현재 이제 땅의 모습들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고 공부한 만큼 토지 투자는 명확해지기 때문에 막연하니까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발품도 많이 팔고 손품도 많이 파시고 유튜브나 뭐 블로그 같은 걸 많이 보시면서 실거래나 시세 같은 것도 잘 보시면서 지역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상대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고 그래서 사람 믿고 투자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고요. 이제 믿을 거는 본인의 지식, 노력 뭐 이런 거를 믿는 거겠죠. 그렇게 투자해야 큰 돈을 들여서도 아쉽지 않고 위험한 생각이 들지 않고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 많이 알아보고 해라. 그럴 자신이 없다면 그 지역의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라. 이 토지 투자는 큰돈 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명확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연락이 많이 오는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 무턱대고 계약해놓고 뭐 등기까지 다 받아놓고서 연락을 하셔가지고 이게 뭐 좋은 땅이냐, 사도 되는 땅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글쎄요 딱히 드릴 말이 많지 않죠. 이미 투자를 했고 이미 등기가 넘어간 상태에서 안 좋은 얘기 해봐야 서로 좋을 게 없고 꼭 투자하기 전에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하시든 많이 알아보시든지 시간 투자를 많이 해서 하겠다라는 다짐을 가지고 투자를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파트 투자를 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아파트로 몇 채를 샀고 몇 억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고 해서 토지 투자를 잘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건물이랑 토지는 전혀 다른 겁니다. 부동산과 주식만큼 괴리가 있는 게 뭐 건물 투자, 아파트 투자랑 토지 투자죠. 그래서 뭐 너무 본인 자신을 맹신하지 말고 내 실력을 너무 높이 평가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돌다리도 두드려 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담도 많이 하고 현장 나가서 일도 많이 보고 계약도 하고 그러면서 바쁘게 지내고 있기 때문에 저 바빠서 업로드를 자주 못 하는데요. 그래도 최대한 정보를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전화를 주시든지 사무실에 오셔서 상담을 하는 게 제일 빠르실 겁니다. 그래서 미처 뭐 블로그나 유튜브에 올리지 못한 정보들까지도 같이 보여드리면서 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에 대한 궁금증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뭐 추가적으로 뭐 좀 보고 싶은 지역이 있다. 그럼 유튜브나 블로그에 남겨주세요. 혹은 뭐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시간을 할애해서 최대한 영상도 보여드리고 현장에 대한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혹은 시청 소감 이런 거 남겨주셔도 제가 일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성공부동산 김성환 소장이었습니다.